자, 제가 이렇게 따로 드리는 이제 프린트 문제는 의도가 이제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일단 재료는 완벽하게 알고 있는지 일단 확인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내가 재료 자체는 일단은 알고 있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들이 내가 주는 문제들이 난이도가 다 높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재료를 알고 있으면 안 풀어본 문제 유형에다가 내가 적용하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 문제에 대한 재료가 다 소화가 됐으면 일단 처음 보는 유형이지만 내가 재료에다가 이렇게 대가리를 들이밀어 가지고 답 나오는 쾌감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뭐 그러라고 드린 거예요. 그러라고. 그래서 일단 이런 거를 의미로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첫 수업하고 바로 드린 거라 약간 좀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니네가 공부했던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보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제가 첫 수업 때는 이거를 얘기를 해줬거든? 설명을 해줬거든? 근데 내가 이번 수업할 때는 이거를 설명을 안 했어요. 근데 니네는 영상을 내 거를 안 봤잖아. 2배속으로 봤다며. 그러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정리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우리가 곱셈 공식의 기본 말고요. 곱셈 공식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거 말고 제가 처음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었냐면 x4승 y4승 x5승 y5승 x6승 y6승 그 다음에 x7승 y7승까지 했잖아, 저번 시간에.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기본 공식을 가지고 활용해서 우리가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단원이 달라요. 단원 자체가 다른데 이게 뭐냐 하면 x의 2025 플러스 y의 301.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봐봐. 우리가 곱셈 공식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덩어리 값이야. 그쵸? 덩어리 값이야. x 플러스 y를 알든지 xy를 알든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알든지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알아낼 수 있는 거지 각각의 개별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개별을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었네? 걔가 누구였다고? 이걸 대답을 안 한다고? 공부를 어떻게 한 거야? 개별을 물어보는 문제는 뭐였다고? 이거를 대답을 못하시면 안 되는데? 이걸 대답을 못하면 기본 재료 공식 보고가 안 된 건데? 이 양반들이 재료 몇 개였어? 곱셈 공식 재료 몇 개였어? 미지수 2개짜리 1번, 2번, 3번 3개짜리잖아. 그 중에서 덩어리 값 말고 개별적인 걸 물어보는 게 몇 번이라고 그랬어? 개별적인 거 알 수 있는 거 그게 3번이잖아. 3번. 뭘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거야? 3번에서 우리가 뭘 뽑아낼 수 있어? x, y, z가 같음을 뽑아내는 거잖아. x, y, z가 같음을 이용해서 무슨 값을? x, y 플러스 이거의 값을 알려주면 그러면 우리가 네가 같아? 그럼 니네 3개 더해서 6이야? 그럼 니네 각각 이겠네? 이게 개별값을 아는 거잖아. 그래서 개별값을 아는 문제 유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나한테 이런 거를 물어봐. 뭐 변형 공식이 아닌데 이런 걸 물어봐. 근데 이거는 개별값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든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 또 뭘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된다고. 내가 말했잖아. 저번 시간에 수업한 내용의 90% 이상은 니네가 공부를 해 와야 돼.
알겠죠? 내가 설명한 거를 토시 하나 빼먹지 마시고 내가 말한 거에 최소한 90% 이상은 그러니까 대답을 해야 돼. 내가 저번 시간에 했던 설명을 지금 대답을 못 한다는 얘기는 공부가 안 된 거야. 알겠죠? 정확히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대답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니네가 머릿속으로 이게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얘는 왜, 이건 덩어리값 아닙니까? 근데 얘는 왜라고 그랬어? 얘가 나오는 애는 어디에 있다고?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여기에 있는 거라고. 근데 이건 교육과정이 아니잖아. 이 공식에서 얘가 유일하게 나오는 건데 얘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그러면 얘를 물어볼 때도 개별값을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쵸? 그러니까 개별값을 알 수 있는 거는 3번이야. 3번이야. 근데 얼핏 보면 얘가 개 같잖아. 그러니까 일단 얘는 덩어리 값은 아니잖아. 왠지 개별값 같잖아. 근데 개별값이라고 해도 숫자가 너무 크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여기 곱셈 공식 단원이 아니라 얘는 저기 뒤에 가서 여러 가지 방정식.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만약에 시험 범위 중간고사에 포함되는 학교들이 몇 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에 어차피 곱셈 공식하고 같이 나올 거야. 그럼 니네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얘가 얘처럼 보이겠어? 곱셈 공식처럼 보이겠어? 이거 곱셈 공식처럼 보일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 최근에 배운 거예요. 최근에 배웠어요.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곱셈 공식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비대칭이라고 머릿속에 그냥 박아 놓으세요. 그러니까 비대칭의 값을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이건 뭐 정식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2025를 물어보든가 얘처럼 이렇게 똑같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물어보는 게 다르다고. 비대칭이라고. 그러면 얘는 이쪽 단원 문제가 아니라 얘는 여러 가지 방정식의 그러면 그 일부가 뭐냐? 우리 최근에 배운 오메가. 가장 최근에 배웠잖아. 오메가 제로. 내가 오메가만 딱 써도 이거에 대한 이론이 쭉 나와요. 나오셔야 되는데 니네 노트 정리도 하셨을 텐데. 아이 새끼들. 자, 오메가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뭡니까? x 3승이 1이다. x 3승이 마이너스 1이다. 얘네 두 가지예요. 여기에 문제가 뭐라고 나와요? 다음 중 한 근이 오메가일 때, 한 허근이 오메가일 때. 이거였잖아. 그쵸? 자, 얘는 뭐였어요? 얘는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입니다. 얘는 뭐예요?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오메가 3승이 1이라는 거.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라는 거. 이거랑.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라는 거.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얘 한 근이라고 나오잖아? 그럼 이거야. 이거의 한 근이라고 나오잖아? 그럼 이거야. 그러면 니네가 나중에 잘 보시면 이런 비대칭은 100% 이 문제야. 그렇다면 반드시 주어지는 형태는 뭘로 주어져야 되겠어? 이거 아니면 이걸로 주어질 거야. 오케이? 명심하세요.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거와 짬뽕이야. 그러니까 곱셈 공식과 오메가 재료를 두 개 합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모의고사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 핸드폰 갖고 있다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빠르게 그냥 찍으세요. 알겠죠? 어차피 오늘 정리하고 할 거면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면 영상 보시면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영상 지금 찍히고 있나요? 네, 찍히고 있어요. 대신 이게 올라가는 게 내일이니까. 오늘 새벽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정리하실 거면 바로 찍으면서 알아서. 그러니까 봐봐. 아니 우리가 초등학생이 아니잖아. 내가 필기해놓고 얘들아 자 이거 필기해 이럴 수는 없잖아. 고등학생이잖아. 그러니까 설명을 듣다가 나는 저거 알겠어 이러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아 나는 저거 복습을 해야 되겠어 그럼 찍으시면 되고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이론을 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바라보자고요. 일단 첫 번째 니네가 공부가 제대로 돼 있으면 봐봐. 자 얘를 보자마자 일단 첫 번째 설계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설계가 뭐라고? 그러니까 얘를 봤으면 따라서 뭐라고 나와야 돼? 이건 나와야 돼. 왜냐면 미지수 3개짜리에 얘는 몇 번이야? 이거를 쓸 수 있는 건. 이건 3번이야. 3번이잖아. 누가 봐도. 여기에서 A, B, C라는 게 나와야 돼. 여기서. 오케이? 왜 3번 재료가 뭐였어? 여기에서 이거 뺀 거잖아. 그쵸? 그래서 3번 재료의 주 목적은 0 만들어서 A, B, C가 같다라는 거 나타내는 게 목적 아니었어? 그러니까 첫 번째 저거를 읽었으면 나는 바로 얘를 잡아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거를 보니까 이거의 한근을 Y라고 한대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알아냈어? A, B, C가 같은 걸 알아냈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AX 제곱에 AX에 A가 0이라고 나오잖아. 그쵸? 사실 내가 시선을 이쪽으로 먼저 줬었다고 하면 얘가 나올 걸 예상을 했었어야 돼. 왜? 비대칭은 뭐밖에 없다고? 오메가밖에 없다고. 그럼 나한테 주어지는 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주어지든가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주어지던가 둘 중에 하나여야만 하거든. 근데 위에서 지금 a, b, c가 같아? 그러면 일단 a가 0은 아니니까 날릴 수 있잖아.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결국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고 이거의 한근을 y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이 0이라고 알려준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얘가 0이라는 걸 알면 뭐로 가야 된다고? y 3승이 1이라는 걸로 가셔야 된다고. 원래는 얘가 증명 파트가 뭐냐 하면 양쪽에다가 y-1을 곱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양변에 곱한 거야. 그럼 얘는 곱해봐야 어차피 0이니까. 그럼 너 계산하면 너가 y 3승 마이너스 1이 0이지 않니? 그래서 y는 3이라는 y 3승인 1이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y의 2020 플러스 y의 19분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가 y 3승이 1이라고 알잖아. 그러면 2020이야. 2020이 가장 넘지 않는 가장 큰 애가 어디까지가? 그 3의 배수 판별법 아세요? 3의 배수 판별법? 3의 배수 판별법. 아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건 우리는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알았는데 까먹어. 그건 모르는 거죠. 각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돼요. 각자리 수의 합이. 초딩 때서 2하고 2 더하면 4잖아. 그죠? 3의 배수 아니죠. 몇 개 남아? 4니까 하나 남는 거야. 그래서 얘는 몇 승 해봐야 어차피 하나 남는 걸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1하고 9하고 더하면 10이죠. 3으로 나누면 하나 남죠. 그래서 얘도
y의 3승으로 묶어보면 y가 이렇게 하나가 남아요. 굳이 우리가 얘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얘는 어차피 1이에요. 1. 그래서 남는 게 뭐야? y 플러스 y분의 1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뭐야? 이제 또 얘 가지고 하는 곱셈 공식에서 하던 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y로 나눠서 너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최종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단계별로 안 배운 재료가 있어요? 없잖아. 단지 니네가 그 재료를 뭘 못한 거야? 조합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재료부터 먼저 익히고, 재료를 익히신 다음에 이렇게 문제에다 적용하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해 나갈 거예요. 이거 됐어요? 아니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이거 니네가 풀어봐야 되는데 이걸 풀이를 써버리면 어떡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설계 한번 해봅시다. 이 문제도. 자,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봐봐. 자, 기본 설계야. 기본 설계. 자, 일단 문제를 봤어요. 그냥 일반적인 2번 재료를 활용하는 문제처럼 생겼잖아. 그쵸? 그런데 문제는 나한테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야? 그럼 저 2번 재료? 그럼 몇 번 재료야? 이어야만 하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첫 번째는 니네가 해야 될 거야. 첫 번째는 일단 재료를 먼저 습득하는 게 우선이고요. 일단 재료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할 거잖아. 근데 문제풀이는 우리가 풀어서 답을 맞추는 게 목적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잘 생각해봐. 대한민국의 100% 애들이 이딴 짓을 한다고. 그 중에 결국은 고3 돼서 80%가 수포자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건 되게 단순한 거 아니야? 뭐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매년 애들이 똑같은 짓을 한다고. 정말이야. 야, 고등학교 중에 센이나 RPM이나 시너지 안 푸는 애들이 어디 있겠냐고. 진짜 공부 안 하는 애는 그냥 제껴둡시다. 걔는 논외고. 아니 일단 우리가 그래도 5등급 그럼 수능에서 5등급까지는 나오는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얘네들은 최소한 고등학교 때 RPM, 센, 시너지는 풀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 근데 왜 5등급이고 왜 4등급이고 왜 3등급이 나오냐고. 1, 2등급이 안 나오고.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그 똑같은 짓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믿어. 이게 왜 몇 년 동안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줄 알아요? 고등학교가 3년밖에 없어서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고등학교를 30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는 문제풀이를 하면 점수가 나오거든. 네 중학교 때 지금 점수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왔잖아.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내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시점이 애들이 보통 1년이 지나서거든. 그게 뭐냐면 첫 시험을 보잖아. 망쳤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열심히 안 했거나 문제를 적게 풀었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문제를 많이 풀기 하고 근데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시점은 2학년이야. 그러면 2학년 때 잘못됐다고 느끼고 뭔가를 1년 동안 해보는데 점수 변화가 없어. 그러고 나면 얘는 고등학교 3학년이야. 그럼 고3 때는 뭔가를 하냐? 안 해. 왜냐면 이미 끝났거든. 그럼 이제 수포자 80%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냥 나머지 공부하면서 그냥 수능 준비하다가 그냥 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걔는 어떻게 돼? 걘 사라져. 아, 고등학생 지났잖아. 고3 끝났잖아. 성인 돼가지고 수학에 대해서 고민하겠어?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짧아. 근데 만약에 고등학생이 30년이라고 했어봐. 그럼 잘못된 거를 고쳐가면서 뭔가 되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뭔가 이게 후배들의 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전해지지 않아. 그냥 같은 이런 말 하긴 못 하죠. 같은 병 하면서 그냥 걔네가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들도 어떻게 되는 거야? 선배들이 했던 똑같은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야. 이러면서 애들이 매년 반복되는 걸 니네는 못 느끼지만 난 매년 보잖아. 난 매년 보잖아. 지금 고3이 1, 2학년 때 했던 짓을 니네가 하고 있다고. 난 이게 보이잖아. 근데 니넨 못 느끼잖아. 니넨 처음이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말로 해주는 거야.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으시면 됩니다.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재료를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재료를 습득했냐는 얘기는 내가 지금처럼 질문을 하잖아. 질문한 거에 대한 100% 대답이 나오셔야 돼. 근데 지금 니네 안 나오잖아. 뭔가 부족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재료를 습득을 했잖아. 그럼 문제를 풀면서 우린 뭐 하는 거야? 이 재료 습득한 거를 적용해 보는 거야. 근데 이거를 적용하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자, 적용해. 네, 적용할게요. 이게 말이 쉬워. 이게 엄청난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적용을 해서 풀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문제풀이의 첫 번째는 뭐야? 전반적인 설계야, 설계. 설계를 먼저 해보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보통 애들이 어떻게 풀어? 지 멋대로 풀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풀어.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이제 시궁창으로 빠지는 거야. 풀이가. 잘 생각해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길로도 가보고 저 길로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무수히 많은 이런 식의 길들이 있다고. 그런데 답은 어디 있어? 답은 여기 있어. 그럼 니네는 이 답을 찾아가는 게 뭐야? 이게 설계야. 근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게 안 보여. 특히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 그런 문제들은 정말 이렇게도 가보고 갔다가 이 길이 아닌 것 같네? 되돌아서 이렇게 와보고 이렇게 가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되돌아서 이렇게 가서 최종 답을 찾는 이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 보면 한 번에 못 푸는 문제들이 있어. 수학 선생이라고 처음 본다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지 않아. 나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대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대신 이게 빨라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여러 가지 길을 다 가볼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하는 것도 설계의 일부라고. 그럼 설계가 됐으면 거기에 적절한 재료들을 적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니네는 이거를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얘가 목적이 아니라고, 얘가. 그러니까 봐봐. 자, 이 문제를 처음에 딱 봤어. 손부터 대면 안 되지. 이건 손부터 대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를 만약에 문제를 보고 손부터 댔으면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전반적인 설계를 했을 때 처음에 얘하고 얘를 보면 당연히 니네 무슨 재료가 떠오르겠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 AB에 BC에 CA 이 재료가 당연히 떠오를 거 아니야. 정말 그럴싸하잖아. 얘 나와 있고 얘 나와 있는데. 근데 그래서 뭐 어쩌게?
물어보는 게 ABC인데? 물어보는 게 ABC잖아. 그럼 저 ABC를 어떻게 구하려고? 내가 이렇게 물어봤으면 대답이 나와야 돼. 그렇죠. 그럼 봐봐. 내가 길을 찾아간다라는 거는 내가 재료로 길을 이렇게 좁혀 놓으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보고 니네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덩어리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네? 그쵸? 덩어리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뭘 물어보는 거야? 지금 뭘 저렇게 자꾸 푸는 거야? 그러니까 집중. 덩어리 값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얘를 찾으라는 거잖아.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이거 뭐라고 그랬어? 개별값이라고 그랬지. 그쵸? 그럼 봐봐. 내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얘는 뭐여야만 해? 3번이어야만 해. 그러면 3번이어야만 한다는 뜻은 결국은 얘가 뭐가 뭐랑 같아야 돼? 방금 했잖아, 여기서. 했잖아. 3번이 나오려면 이거의 값과 이거의 값이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잖아. 얘가 문제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 얘가 2로 나오고 얘가 2로 나오는 게 3번이야 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준다고? 안 알려준다고. 또 이렇게 알려주면 안 돼. 왜 안 되겠어? 아니 A, B, C의 개별값을 알려면 나한테 반드시 뭘 알려줘야 돼?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을 알려줘야 돼. 그래야 A, B, C가 같을 때 A, B, C가 뭔지를 알지. 합을 알아야.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 6이라고 이렇게 알려줘야 아 A하고 B하고 C가 모두 2구나 이걸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합의 값과 얘를 알려준다고. 그러면 나는 이거의 공식을 이용해서 얘와 얘가 같음을 증명하는 게 3번 재료라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 문제가 만약에 3번이 아니라면 생각해봐. 만약에 얘가 3번이 아니라면 뭐야? 내가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거나 내가 안 가르친 거야. 그치? 다른 유형이 있는데 내가 재료로 설명을 안 해준 거야. 근데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니네는 재료로 이렇게 길을 좁게 만들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라고. 뭔 느낌인지 알아? 그래서 그러려면 니네가 시너지나 내책을 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를 보고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아, 이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떤 재료의 문제를 풀고 있다라는 걸 계속 데이터에 쌓아놔야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 재료를 익히고 그 다음에 그 재료에 딸린 문제들이 경험적으로 딱 떠올라야 돼. 그래서 내가 야, 이 재료의 문제들은 뭐가 있어? 그럼 아,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이런 문제도 있고 아, 이 재료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유형도 있어요. 여기까지 나오면 퍼펙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건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재료를 튼튼하게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그렇게 경험을 쌓으면 니네 이거 문제 딱 보면 보여. 왜냐하면 A, B, C 정삼각형 문제 3번 재료를 이용하는 문제들은 다 이렇게 생겼거든. 그거를 경험적으로 느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자, 그러면 이 문제는 풀면서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 뭐? 네가 뭐 나오길? 네가 뭐 나오길? 2 나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왜냐면 만약에 얘가 2가 안 나오면 내가 안 가르친 거라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산해 봅시다. 얘는 뭐예요? 얘는 6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2니까 마이너스 4잖아. 그러니까 뭐 나와? 2가 나와야 된다고. 2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니네가 만약에 재료 공부를 안 했다 쳐봐. 그럼 니네 딱 저거 두 개 보고 이거 계산했겠지? 그지? 이거 계산해서 2가 나왔을 거야. 그리고 여기서 뭐 해? 멈춘다고. 이제 뭐 하지? 이렇게 된다고. 그게 설계가 없어서 그래요. 재료가 없어서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전 시간에도 완벽하게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딱 여기까지 풀었어. 그래서 너 왜 여기서 멈췄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게 정상이야. 아니, 정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공식으로 공부하면 딱 여기서 멈추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알아. 뭐 얘랑 얘의 값이 같다라는 걸 알았잖아. 그러면 이제 뭐야? 아, 너는 A와 B와 C가 같구나. 이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합이 루트 6이잖아. 그럼 얘네 각각이 뭐라는 거야? 각각이 3분의 루트 6이라는 거지. 그쵸? 고로 A, B, C는 뭐다? 3분의 루트 6의 3승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81 곱하기 얘는 뭡니까? 27분의 6루트 6 이거를 또 제곱하라는 거죠. 그쵸? 얘는 뭐예요? 3, 2, 9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니까 9, 9, 81에 4, 4, 6에 24에 81 이렇게 해서 24다.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됐어요?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나 봐요. 별로라니. 자, 3번 문제도 이것도 일반적인 풀이를 했으면 이것도 설계하다 보면 마지막에 움찔하셨어야 돼요. 움찔을 하고. 문제만 보고 움찔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자, 이것도 봐봐. 얘하고 얘를 보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게 있죠. 그쵸? 그쵸? 우리 저번에 노트 필기 한 것 중에 내가 변형식 써준 거 있잖아. 그치? 아, 자, 그러면 규현아 불러봐. x제곱 내가 뭐라고 써야 될지 불러봐. y제곱? 이거 왜 쓰지? 이게 니네가 재료 노트를 이렇게 한 걸 보잖아. 그럼 느껴져 이게 공부를 한 건지 그냥 쓴 건지. 규현아, 넌 그냥 쓴 거야. 이게 왜냐면 이거를 처음 공부하는 애들은 재료 노트를 그렇게 쓸 수가 없어. 아니면 그렇게 썼으면 그럼 내가 질문하는 걸 다 대답을 하든가. 그래서 나는 이 정도도 다 익혔다. 아니면 내가 익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건 그냥 필기였어 저거. 왜냐면 내가 이거를 필기를 4개로 나눠서 해줬잖아. 그랬더니 넌 어떻게 해놨어? 빨간색으로 부호만 바꿔놨잖아. 그래, 나는 그렇게 써도 이거를 다 변형할 수 있다라 그러면 인정. 근데 지금 못하잖아. x제곱 봐봐, 아니잖아. 이거의 변형식을 지금 네가 뭐 말을 못하잖아. 자, 이거는 뭐야? 자, 말로 해보세요. 한 번은 더하고 싹 다 더하고 마이너스 2배. 그 다음 뭐하고? 둘둘씩 곱해서 더하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의 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의 yz 그 다음에 4의 xz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완벽하지. 그쵸? 그러니까 위에 거식 아래 거식 보면 당연히 얘를 하고 싶잖아. 이거 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아니라고? 이거 하라는 거야. 48 이렇게 이거 하라는 거야. 이거.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얘가 뭐라는 거야 지금? 12야.
그럼 얘는 144야. 이거야, 이거. 그쵸? 근데 여기까지 하면서 뭔가 일단 찝찝함은 있어.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뭔가 굉장히 찝찝한 게 있어. 뭐야?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왜 나한테 얘 물어보지? 왜 나한테 이걸 물어보지? 이게 왜 어색한 거야? 이걸 물어보는 게. 뭐. 그러니까 얘를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얘를 물어보는 게 왜 어색한 거야? 일단 덩어리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괜찮긴 한데 아이씨 이 덩어리를 물어보면 안 되지. 물어볼 거면 이거랑 관련된 덩어리를 물어봐야지. 아니 왜 나한테 이 덩어리를 물어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 그렇잖아. 이 식에서 얘를 어떻게 나와? 그치? 이 기분 느껴봤네? 지금 이 기분 느껴봤네? 지금 뭘 할 수 없다? 뭘 구할 수 없다? 덩어리를 구할 수 없다야. 덩어리를 구할 수 없으면 뭘 구해야 된다? 각각을 구해야 된다. 그럼 각각을 구하는 건 몇 번 재료다? 3번 재료다. 3번 재료가 나오려면 뭐 해야 된다? 제곱 얘의 값이 뭐랑 같아야 된다? 둘씩 곱한 값과 같아야 된다. 그쵸? 이 식에서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된다고. 재료를 공부를 하셨으면. 근데 우리는 아직 재료만 공부했어. 그 재료에 딸린 문제를 아직 많이 풀어보진 않았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확신은 없어. 그쵸? 니네 아직 확신은 없잖아. 이 재료 가지고 다른 문제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험으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건 이제 채워나가시면 돼요.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구한다고? 개별적으로 구한다는 얘기는 뭐가 같다라는 게 나와야 돼? 얘랑 얘가 누구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 그 다음에 4의 z의 전체 제곱과 누가 같아야 된다고? 둘씩 곱해서 더한 게 같아야 된다고. 둘씩 곱한 게 뭐야? 마이너스 2의 xy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의 yz와 그 다음에 플러스 4의 xz가 얘네 두 개가 같아야 같으면 우리는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어? A, B, C라고 생각하세요. A, B, C라고 생각하세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AB 플러스 BC 플러스 AC와 같다는 거야. 얘네가 같으면 뭐가 같다? A, B, C가 같은 거잖아. 그럼 뭐가 같은 거야? X랑 마이너스 2Y랑 4Z가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의 결론이 나와야 우리는 개별적으로 X, Y, Z 값을 구할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재료를 이렇게 써먹는 거야. 그럼 일단 얘가 같은지 확인을 하셔야죠. 얘가 48이지. 이거 계산해봐. 얘가 뭐야, 얘가? 48 넘어가면 96이잖아. 96 반띵하면 48이네. 얘가 48이죠. 얘가 48이죠. 그러니까 뭐야? 같네. 그쵸? 그러면 너네. 그치? 그럼 뭐야? 너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랬어? 12래잖아. 그치? 그럼 너 각각이 뭐란 얘기야? 4란 얘기지. X가 뭐라는 거야? 4란 얘기지. Y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2란 얘기지. Z가 뭐란 얘기야? 1이란 얘기지. 그래서 답이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바리? 어렵다. 아니, 어렵죠, 당연히. 만약에 학교 시험에 이런 거 나오면 이건 고난도 문제예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다 고난도 문제야. 1, 2, 3, 4번이. 왜냐면 이거는 어느 문제집에도 쉽게 나오지 않는 문제 유형들이거든. 그쵸, 어디서 구해오시는 겁니까? 뭐 여러분을 위해서 뭐 찾아봤습니다. 최대한 니네한테 낯설어 보이는 문제들 찾았어.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 하면? 새로운 문제를 볼 때 재밌긴 한데 잘 풀리면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풀리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상 맞춰 주셔야 됩니다. 맞았어요? 네, 맞았어요? 네, 이건 맞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방금 푼 거를요? 아니 얘요, 얘 4번. 왜냐면 4번이 여기 1, 2, 3, 4 문제 중에 가장 그래도 잘 보이는 문제죠. 왜냐하면 이거는 설계가 단순하죠. 일단 어디 문제야? 곱셈 공식 문제잖아. 미지수 몇 개짜리야? 3개짜리잖아. 그럼 뭐야? 2번 아니면 3번이잖아. 근데 덩어리 물어보잖아. 그럼 2번이잖아. 우리 2번 이거 변형식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이거 할 때 주의점이 뭐라 그랬어? A냐 플러스 A냐, B냐 플러스 B냐, EC냐 마이너스 EC냐, 이것만 조심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뭐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얘처럼 얘가 나와 있으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린 뭘 보는 거야? 얘를 보는 거잖아. 아, 그래서 네가 A, B, C구나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도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그게 누구야? 그게 얘잖아. 이 식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봐봐. 이거를 설계를 안 하고 그냥 얘를 보면 이게 뭐야?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우리는 설계를 하면서 보면 이거를 보자마자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게 정상인 거야. 이렇게 안 쓰면 이건 재료 공부가 안 된 거야. 왜? 3개짜리인데 이걸 이렇게 안 쓴다고? 3개짜리면 당연히 이렇게 써야지. 그렇잖아. 마찬가지로 오른쪽 식도 저렇게 냅두면 안 되지. 오른쪽 식은 당연히 뭐가 돼줘야 돼? AB 마이너스 2AC 마이너스 2BC는 2다. 이 식이 당연히 있어야지. 그쵸? 그래서 얘는 A제곱에 B제곱에 뭐야? 마이너스 2C의 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한 번은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둘둘씩 곱해서 더한 거. 그러면 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A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문제에서 다 알려줬죠. 77에 49에다가 그 다음에 2다. 이렇게 다 나온 거죠.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이제 약간의 변형 추론 문제였고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 재료 노트에서 저번에 다 공부한 내용이니까 이건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계산 실수만 안 해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 본 거예요. 익숙한 문제들 나올 거예요.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거 보면 뭐예요? 뭐 할 거야? 다항식 문제야. 미지수 몇 개짜리야? 3개짜리야. 그럼 몇 번 재료 쓸 거야? 2번 재료 쓸 거야. 근데 2번 재료가 순수하게 나온 게 아니라 약간의 변형이 들어가 있죠. 그쵸? 우리는 뭐 할 거야? 얘를 A, B, C로 볼 거지.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식을 쓰겠지. 처음엔 뭐 하고? 여기 뭐 하고? 다 더하고. 그러면 얘는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그거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 이번엔 뭐 하고? 둘둘씩 곱해서 더하고. 그러면 AB분의 1, BC분의 1, AC분의 1. 이렇게 해서 각각을 구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것도 딱 보면 이제 설계됩니까? 이거 설계돼요? 설계돼요? 돼요. 되죠? 그죠? 몇 번 재료? 2번 재료의 변형이죠. 그쵸? 대신 이거 나오면 항상 우린 뭘 생각한다고? A인지 마이너스 A인지 2인지 마이너스 2인지 3인지 마이너스 3인지 그건 뭐 가지고 판단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 얘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알겠죠? 다 플러스네? 그럼 플러스 정리하시면 되겠네. 그쵸? 그런데 봐봐. 그러면 그 다음에 둘둘씩 곱해서 더한 거면 원래 뭐가 나와 있어야 돼? 이렇게 곱하면 2AB가 나와 있어야죠. 근데 AB네? 그쵸? 근데 나머지도 다 2씩 모자라. 그러니까 2식을 보자마자 뭐 하겠어요? 네, 양변을 2로 곱해서 정리해 놓겠죠. 그렇게 하면 딱 아구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렇게 설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얘는 6승인데 저 0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야, 봐봐. 야, A분의 B가 0이야. 그럼 누가 0이라는 거야? 이것도 모르면 한 줄 정리해 써놓으세요. 이거 왜 설명할 때마다 몰라? 여기 입안에서 설명 한 번도 안 했나? 아, 그래요? 네. 아, 처음이야? 네. 그럼 설명할게요. 자, 0분의 봐봐. 자, 2분의 0은 뭐야? 2분의 0은 0이야, 0. 0이야. 자, 0분의 2는 뭐야? 0. 이거 0 아니야. 0 아니야. 무한대야, 무한대야. 값이 없어요, 값이. 그러니까 니네 저기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때 니네 나누기 처음 배웠을 때. 나누기 처음 배웠을 때 마우스 뒤집니다. 사과예요. 사과야, 사과. 자, 사과 6개가 있어요. 니네 처음에 이렇게 배웠어요. 6 나누기 3. 이렇게 하면서. 자, 사과 6개를 바구니에 몇 개 담아? 3개씩 담아보세요. 그럼 바구니의 개수는 몇 개? 2개. 뭐 10개는 미쳤나, 씨. 니네가 초등학생 얼라일 때 이렇게 배웠다고. 그렇잖아. 근데 봐봐. 얘가 뭐야? 얘가 3분의 6이잖아. 그렇잖아. 그럼 0 나누기 3은 뭐야? 0 나누기 3. 여러분, 사과가 몇 개 있어요? 0개요. 바구니에 몇 개 담아요? 3개씩이요. 3개씩 담아서 옆 사람한테 주세요. 옆 사람이 비닐봉지 몇 개 담을 수 있, 몇 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도 못 받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6 나누기 0은 생각해보세요. 6 나누기. 여러분, 사과가 6개 있어요. 비닐봉지에 몇 개 담아요? 0개씩 담아서 옆 사람한테 주세요. 그럼 옆 사람은 비닐봉지 몇 개 받을 수 있어? 뭔 소리야? 몇 개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과가 6개가 있는 거야. 자, 비닐봉지에 몇 개씩 담아? 0개 담아서 옆 사람한테 비닐봉지만 주는 거야. 이거 언제까지 주는 거야? 이 사과가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무한인 거야. 그래서 무한인 거야. 그러니까 옆 사람은 뭐야? 비닐봉지를 무한개 받을 수 있어. 얘는 비닐봉지 몇 개 받아? 2개 받을 수 있잖아. 얘는 비닐봉지 몇 개? 없어. 못 받아. 근데 얘는 비닐봉지만 무한개 받는 거야. 기억하세요. 기본이에요, 기본. 알겠죠? 그래서 분자가 0, 아, 이것도 찍어야 돼요? 네. 아니, 오늘은 기억해서 정리할 수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 이것도 한 줄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A분의 B가 0이라고 나오면 우리는 A가 뭔지 몰라. 그냥 B가 0이구나. 이 결론밖에 안 나와. 알겠죠? 알겠죠? 중요한 거예요. 왜 곱셈 공식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쟤는 뭐야? x, y, z 분해 통분하면 x, y, y, z, x, z가 0이란 얘기잖아. 여기에서 나는 무슨 결론을 내려야 돼?
분모는 뭔지 모르겠고 분자가 0이구나. 이거를 뽑아내셔야 된다고. 알겠니? 네. 네, 그럼 얘 알고 그럼 얘 하면 풀 수 있어요. 그냥 푸시면 돼요.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그쵸? 풀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에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집에 이 문제는 있어요.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이거는 약간 좀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풀어봐 라고 하면 얘는 S제곱 플러스 T제곱이잖아.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문제가 나와 있으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 과정인데, 자, 어떤 아이는, 나는 얘를 S 플러스 T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ST 해가지고 쟤를 집어 넣겠습니다. mx 플러스 ny 플러스 nx 플러스 m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mx 플러스 ni의 nx 플러스 my 이렇게 놓고 풀겠습니다. 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나는 s제곱 플러스 t제곱을 곱셈 공식으로 하지 않고 mx 플러스 ny의 제곱 nx 플러스 my의 제곱 이렇게 해서 풀겠습니다 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둘 다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일단 1번 풀이로 가신 분은 시간 엄청 걸릴 거예요. 엄청 걸릴 거예요. 왜냐면 계산할 게 딱 봐도 더럽게 많아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의 바른 풀이는 2번 풀이입니다. 이거 전개하면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노트 정리를 해놓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그냥 내가 아는 문제로 그냥 만들어 버리면 돼. 풀이가 이런 식으로 갈라지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트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다음에 문제집이든 프린트든 시험이든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바로 그냥 이 풀이로 갈 수 있으면 돼요. 알겠니? 네. 자, 얘는 뭐예요? 얘는 규현아. 딱 봤어. 뭐가 떠올라? 뭐 해야 돼? 뭐라고? 아니 3번은 그렇다 치고 그래서 3번 쓸 거야. 그리고 3번 했어? 그래? 이거의 값을 구하래잖아. 뭐 할래? A 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C 해갖고 제곱한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제곱한다고요? 쪽일 공부 안 된 거 느끼지? 네. 그죠? 아가! 어떻게 할래? 이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할래? 뭐라고요? A 플러스 B는 B 마이너스 C고 네, 이거를 대답을 못 하시면 안 되죠. 이거를 대답을 못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거를 얼마나 강조했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그쵸? 그쵸? 이렇게 생긴 걸 보면 뭐 하셔야 된다고? 합을 찾으라고. 누굴 찾으라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라는 이 식을 찾으라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라고. 아, 제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말을 하면 당연히 이러지. 그건 사람인데 당연한 거지. 저번에 들었는데. 이걸 니네가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니네가 못 꺼내 쓰잖아. 그건 모르는 거지. 그래서 쟤는 뭐 하라고?
2-a, 2-b, 2-c. 이렇게 해서 이거는 또 뭐였어? 규칙성이 있는 전개식이었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 전개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2번 공식을 안 써, 얘는. 왜냐면 이거 전개하면 그냥 쟤네 값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건 2번 공식 안 쓰는 문제야. 알겠니? 똑바로 공부해! 알겠죠? 자, 이 문제가 되게 유명한 문제야. 그래서 학교 시험에도 아직도 잘 나오는 문제고요. 학교 시험에.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 딱 보자마자 니네가 이거 이러면서 푸셔야 돼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생짜로 그냥 니네한테 추론해서 풀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나도 이 문제 처음 접했을 때는 나도 어려웠어. 나도. 왜냐하면 봐봐. 우리가 재료를 다 공부를 했어. 그래서 한번 설계를 하는 단계를 생각을 해봅시다. 실수 XYZ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일단 단원명이 뭐야 얘는? 이거는 일단 다항식 곱셈공식 단원이야. 왜? 우리 중간고사 범위가 인수분해, 항등식, 나머지 정리, 2차 방정식, 2차 방부등식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누가 봐도 곱셈공식이야. 그런데 곱셈공식으로 생각을 하고 얘를 보면 와, 답도 안 나와.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야,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를.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도 뭔가 살짝 보이긴 해. 변형식인가? 일단 미지수 3개잖아. 3개짜리 변형식인가? 야, 둘씩 곱해볼까? 둘씩 곱하면 얼추 나와. 그렇잖아. 얼추 나와. 그러니까 얘네를 둘씩 곱하면 3xy잖아. 3 곱하면 3xy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9yz잖아. 3 곱하면 9yz야. 아, 그럼 그건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그건가? 이거 그건가? x의 제곱에 3i의 제곱에 3z의 제곱. 이 문제인가? 이렇게 하고 해봐. 해보면 아닌 걸 알아. 아닌 걸 알아. 아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x, y, z를 구할 수는 없잖아. 그럼 x, y, z를 구하는 건 또 뭐였어? 변형 공식 그건데? 그러면 얘랑 얘가 같나? 이것도 해봤는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가에서 x, 3i, 3z 중에 적어도 하나는 2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분류해서 x가 2일 때, 3i가 2일 때 대입해볼까?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아니,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봐봐. 생각해봐. 학교에서 이 정도 급의 창의적인 문제를 학교 선생님이 만들어서 시험에 낸다고? 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려진 문제들은 정리해서 익히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 있고 내가 이거를 풀 정도의 두뇌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니까? 뭐 어떻게 해, 지금 와서. 다시 태어날 수도 없잖아. 안 돼. 안 되니까 뭐 포기할 거야? 아니지. 나는 이런 문제들을 모아놓고 익히면 된다고. 아는 문제로 익히시면 된다고. 그러면 돼요. 자, 일단 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해봤던 것처럼 우리가 인수 정리하듯이 약간 이거랑 비슷하게끔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x하고 3i하고 3z 중에 적어도 하나는 2래매. 적어도 하나는. 그러면 나는 가를 가지고 어떤 식을 만들 수가 있냐면 x-2, 3i-2, 3z-2. 아니, 셋 중에 하나는 2래매. 세 개 중에 하나는 2래매.
그럼 얘네들을 싹 다 곱하면 이거의 값은 뭐가 나와? 0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일단 일반적인 곱셈 공식 가지고는 얘를 못 만들어. 그럼 얘 만들 수 있는 건 아까 3번 재료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3번 해봤거든. 3번은 아니야. 3번은 아니야. 그러면 최대한 가를 이용해서 뭔가 식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만들 수 있는 식이 이거밖에 없어. 근데 한참 걸렸어. 한참 생각했어. 한참. 그때 당시 이거 처음 봤을 때. 그래서 이거야. 그럼 이거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개가 또 뭐야? 비대칭이야. 규칙성이 없는 전개야. 그러니까 그냥 바구니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하나씩 하는 거야. 자, x 뽑고 3y 뽑고 이거 뽑으면 뭐야? 9의 x, y, z 이렇게 되지. 이거 딱 쓰는 순간 아,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도 느껴주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씩 뽑을게요. 미지수를. x 하나 뽑고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y 뽑을 거야. 그럼 뭐가 나와? 그러면 4x가 나오겠지. 자, 이번엔 y만 뽑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3y 뽑을 거야. 그럼 뭐야? 12y. 그 다음에 얘 뽑고 3z 뽑을 거야. 12z. 자, 미지수 나 지금 하나씩 뽑은 거야. 자, 이번엔 미지수를 2개씩 뽑을 거야. 미지수를 2개씩 뽑을 거면 자, x 뽑고 3y 뽑고 마이너스 2 뽑을 거야. 그러면 얘는 야, 이건 그냥 마이너스 2로 묶을게요. 어차피 하나 뽑으면 마이너스 2가 공통이니까. 아, 이것도 차라리 4로 묶을걸. 잘못했네. 아니, 그냥 해. x 뽑고 3y 뽑을 거야. 그럼 3xy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 뽑고 y, 3y 뽑고 3z 뽑을 거야. 9yz. 그 다음에 이번엔 3z랑 x 뽑을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 2 뽑고. 그럼 뭐야? 3xy. 아, xz.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뽑고 숫자 뽑고 숫자 뽑고죠. 그럼 마이너스 8. 얘가 0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봐봐. 이게 뭐야, 이게? 4로 묶으면 x 플러스 3y 플러스 3z지. 이거지.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배에 이거 3 빼봐. 3 빼버려. 3 빼면 뭐야? 마이너스 6배에 xy 3yz xz지. 이거지. 문제 봐봐. 문제. 나 조건 봐봐. 나 조건. 나 조건이 뭐야 지금? 이거의 2배가 이거의 3배와 같대잖아. 그쵸? 그 얘기는 뭐야? 양변에 2 곱하면 얘가 6이고 얘가 4일 거 아니야. 그쵸? 즉 얘네 둘은 뭐다? 같다고. 그러니까 얘네끼리 더하면 뭐 나와? 0 나오죠. 그래서 남은 게 결국 뭐야? 9의 xyz는 뭐다? 8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는 니네가 그러니까 이 식을 뽑아내는 게 어려운 거야. 애들이 생각을 잘 못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니네가 아는 문제로 정리해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든 문제집이든 프린트든 다음부터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한번 공부해놨잖아. 그리고 노트 정리까지 해놓을 거잖아. 그치요? 그러면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니? 자, 이 문제는 뭐 덩어리 뭔가 규칙성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도 변형한다면 가조건을 이렇게 안 주고 뭐라고 줄 수 있다고? A, B, C 중에
하나가 2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알려준 게 식으로 쓴 게 이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건 그냥 뭐 전개 말고 딱히 할 게 없잖아. 그치? 가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개밖에 없죠. 전개하세요. 규칙성 있죠? 네, A 뽑고 B 뽑고 C 뽑아서 A, B, C. 자, 이번엔 미지수를 2개 뽑아볼까요? 2개씩. 그러면 뭘로 묶여야 돼요? 마이너스 2에 A, B, B, C, C, A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번엔 미지수 하나만 뽑아볼게요. A만 뽑으면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뭐예요? 4. 그러면 얘는 4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엔 미지수를 3개 뽑으면 3개 뽑은 거 했구나. 미지수 안 뽑으면 이제 마이너스 8. 얘는 0이다. 여기까지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분모 나. 자, 나는 할 게 뭐밖에 없어요. 뭐 통분밖에 더 있습니까? 저거 어디다 쓸 거야? 통분밖에 없죠. 그러면 A, B, C 분해. 통분하면 위에 뭐가 나와? 이거 가끔가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쓰시는 분들 있어요. 이게 그런 문제도 있거든. 헷갈리지 마세요. 얘는 AB, BC, CA. 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나한테 뭘 구하라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랍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지금 여기서 뭐 할래? 지금 얘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얘를 구하려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돼? 얘네들이 날라가야 돼. 왜냐면 얘네가 살아남으면 이거의 값을 구할 수 없어. 이것도 설계예요. 설계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너네 없어지겠지 라고 확신하고 이런 거 나오면 우리 크로스로 곱하잖아. 그치? 그러면 2배의 AB, BC, CA가 ABC랑 같다라는 식이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네가 마이너스 ABC구나. 그러니까 날라가겠지. 날라가는 게 당연하겠지. 그쵸? 그러면 네가 2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